울산시장으로 넘어가 볼 텐데 제가 볼 때는 대표님 울산시장 선거의 민주 진보 쪽 승리는 단일화인 것 같아요. 지금 3명의 민주 진보, 그러니까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까지 3명이 있거든요. 이게 단일화가 잘 될 수 있을까요? 단일화가 될까 말까 해서 그냥 저희들이 전화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후보들한테. 예. 그냥 토론 한번 합시다라고 하니까 뭐 흔쾌히 와서 토론을 하면서 단일화 하겠다고 그 세 분이 각자 자기 의견으로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단일화는 이제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이제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뭐 여론조사를 하든 뭐 시민 뭐 선거인단을 뽑든 뭐 이런 것은 이제 후보들이 할 일이고 그나마 울산은 후보 단일화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왜냐하면 진보당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었죠. 구청장 계속 해왔죠. 그리고 이제 노동계의 힘이 뭐 굉장히 강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울산에서 민주당과 진보당이 단일화를 하기로 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도 동의하고 황명필 후보도 같이 원팀이 되어서 뛰겠다라고 한 것은 아주 잘된 모델이다. 국민의힘 김두겸 예. 현 울산시장 예. 그리고 거기에 지금 맞짱을 뜨겠다고 하는 국힘 후보도 한 사람 이제 무소속으로 지금 출마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으로 보면 구도도 좀 괜찮은데다가 민주 진보 진영이 단일화를 하기 때문에 시장 선거 상당히 기대된다라는 것. 그리고 김상욱 후보가 지금 뛰고 김상욱 후보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 후보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진보당 후보와 황명필 조국혁신당 후보가 함께 손을 잡고 가면 울산은 의외로 선전해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더 벌어진다가 아니라 울산은 약간 느낌이 어떠냐면 김두겸을 이겨야 하는데 어떻게 이기지라고 막 고민을 하면서 김두겸을 앞서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뉴스가 돼서 추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완벽하게 거리두기를 하고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을 더 벌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김두겸만 잡으면 되네라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일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단일화에 합의했다고 저는 보는 거죠. 후보 간에는. 그런데 이제 정당 간의 합의는 그렇죠. 정당의 합의는 이제 모르지만 후보들 후보 간에는 단일화를 한다라고 이제 결정한 것이 울산시장 선거의 청신호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울산시장 선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경상남도로 가보겠습니다. 와, 경남 지금 이제 복잡합니다. 복잡합니까? 오히려 부산보다도 지금 경남이 김경수 후보가 확실하게 좀 앞서야 하는데 박안수 국힘 후보가 이제 만만치 않다. 현도지사죠. 현도지사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서부 경남 있죠. 서부 경남은 이제 진주, 뭐 사천 그리고 함양, 산청처럼 해서 이제 그 고령화가 아주 좀 급속도로 진행된 지역의 보수 성향은 그 실제로 매우 강력하다 이제 이런 쪽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경수 후보가 확실히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안 나와서 이거 지금 어떻게 이제 이기느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것은 창원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송순호 창원시장 후보가 있습니다. 민주당. 이분이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을 이재명 대표 때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완전히 창원시장이 민주당 후보가 다자구도에서도 1등이고 양자구도에서도 1등 나와가지고 그러면은 창원이 이제 가장 큰 100만 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창원시장을 이기고 또 지금 김경수 도지사까지 이제 이렇게 가면 시너지가 상당히 생기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선거는 지금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추세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아직 규정하기에도 뭔가 좀 판이 좀 정리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박안수 경남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국힘 후보지만 무책무취하고 뭐 거지에게서 고만고만하게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도정 운영을 했다는 평이 있어서 이걸 이제 뛰어넘는 한 방이 김경수 도지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가 갖고 있는 약점 지난번에 도지사 때 중도사 때 했던 것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여러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드루킹과 관련된 것도 이제 어쨌든 정리가 좀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잔흔들 있지 않습니까? 약간의 상처 같은 게 남아있는 것을 재빠르게 정치적으로 치유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원팀으로 가야 하는 상황 뭐 이렇게 이제 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부산하고 경남 쪽이 지금 이제 굉장히 좀
민주당이 초긴장 상태에서 선거를 좀 이끌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남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MBC 경남에서 여론조사를 최근에 했어요. 이게 40여일 앞두고 이제 가장 최근입니다. 아마 어제 발표가 된 것 같은데 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46.9% 나왔고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35.7%, 여기서 진보당 진이용 후보가 3.3%, 전이용 후보가 3.3%를 기록했어요. 근데 지금 그러면은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고는 있는데 김경수 후보가 10% 정도의 차고, 여기서 더 확실해지려면 진보당과의 단일화가 또 하나의 어떤 전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김경수 후보가 현재는 뭐 진보당과 정책 토론을 하거나 이제 이런 것도 아니고 진보당에서는 계속 요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응답 자체를 이제 하지 않는데 진보당을 빼고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달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울산의 경우는 다르죠. 울산은 진보당이 기본적으로 지지율이 10에서 15% 정도 나오기 때문에 민주당은 진보당과 손을 잡지 않으면 시장 선거를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경남 같은 경우에는 한 3에서 4%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도 배제하고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이제 구도로 저는 이제 판단되고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박빙 상태다라고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단일화도 전술적인 면에서는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일화를 하지 않더라도 이긴다라는 확신 들면 뭐 그대로 이제 가는데 네. 상황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 그렇군요. 이제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지금 그 민주당 후보들이 뭐 울산에 있는 이제 지금 김상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진보당하고 손잡고 가야 되죠. 조국혁신당 같이 원팀이 돼야 그렇죠. 되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향이 있고, 김경수 이제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진보당의 실체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의 실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함께 해야 할 파트너로 생각하느냐라는 부분은 이제 본인의 정치적 성향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 같으면 그런 정당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같으면 저는 폭넓게 안고 같이 가서 전략 전술적 측면에서 필요할 때는 함께 가고,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뭐 크게 영향이 없을 때는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이런 연대 정치를 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연대 정치의 필요성을 지금 설사 있다 하더라도 원팀으로 가져갈 경우에는 오히려 보수 결집을 또 부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진보당하고 손을 잡았다. 야, 이러면 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색채가 너무 그러니까 뭐랄까 빨개진다는. 진보 성향으로 가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중도층의 이탈을 부를 수 있다는 계산까지 할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고려를 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 연대 정치를 추구한다 하더라도 선거 국면에서 진보당과 손을 잡는 것과 손을 잡지 않는 것, 내심 이렇게 했죠. 우리가 연대하지 않는데 진보당 후보가 중도 사퇴해주면 제일 좋겠죠. 그럼 그 표만 오고 뭐 나는 연대 안 했으니까 네. 효과는 극대화되는 거 예,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진보당 후보가 그렇게 할 리가 예.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상황인데, 아직은 진보당과의 연대가 반드시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의 필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는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다라는 전제로 지금 김경수 지사의 이제 움직임, 그리고 이제 경남 지역의 판세를 좀 더 봐야 한다.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박빙 지역이라고 할 것도 아니고 추세적으로 경향적으로는 민주당이 다 앞서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게 뒤집어질 것이라는 것은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민주당이 헛발질을 좀 하고, 두 번째, 보수 대결집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 두 가지가 있군요. 민주당 헛발질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어떤 헛발질이 나올 수 있지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가 있는데 아직 확 잡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을 배제하고 정청래 당대표가 전국 선거를 주도해. 경남에 가서 정청래 당대표가 계속 김경수 돕는다고 막 계속 다닙니다. 표가 좀 많이 모일 것 같아요. 표가 김경수 후보한테 다 맡겼을 때보다 좀 떨어질 것 같아요. 뭐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럼. 제가 부산은 어떨 것 같아요? 예. 아니 뭔가 정답을 갖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김부겸 예. 전 총리가 막 선거운동 열심히 하는데 예. 정청래 당대표 가서 어깨동무하고 으쌰으쌰 하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한 20명 내려가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예산 많이 가져올게요. 막 이렇게 하면 선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선거에 좀 더
근데 사실은 최근에 이제 기사들이나 보도를 보면 정청래 대표는 전국을 굉장히 활발하게 다니면서 지선에 이제 도움이 되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고 장동혁 대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약간 긍정적인 측면으로 분석하는 기사들은 많습니다. 네, 네 그렇게 있고요. 뭐 김부겸 전 총리 네. 캠프에는 가능한데 예. 혼자 좀 하게 내버려달라. 그죠. 민주당 좀 그것도 손 좀 그렇습니다. 떼라. 네, 오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울산만 하더라도 울산에 지금 그 민주진보 단일화 이 논의 테이블이 계속 이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 우리끼리 열심히 한번 해볼게. 뭐 그런 게 이제 있나요? 아니 뭐 이제 그런 경향이 이제 있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그렇군요. 후보가 요청하면 당 대표가 하시면 되고요. 후보가 요청하지 않는데 굳이 갈 필요가 있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든 지금 이제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기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무엇으로 이제 우리가 채울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뭐 다 쓸모 있게 이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은 총론상 좋지만 누구를 내세우는 것이 이번 선거에 가장 도움이 되겠느냐? 누구를 내세워야 돼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누구를 내세워야 후보한테 가장 유리하냐? 저는 당대표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죠. 이재명 대통령과 과거에 있었던 인연으로 사진도 많이 쓰고요. 이재명 대통령과 맺었던 그 여러 가지 에피소드, 스토리를 진짜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면 선거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위치해서 이번 지방선거가 민주당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 거기에 백스포터즈로서 강력한 힘을 가진 정청래 대표의 존재가 있다. 이것이 저는 최적의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제 이걸 정청래 대표가 제대로 활용하면 결과도 좋을 것이고 그 결과의 성과에 대한 사실은 공로도 정청래 대표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인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마지막까지 후보 전략, 보궐선거 후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정청래 대표가 좀 더 통큰 정치를 하면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 이렇게 애청해 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격려, 응원 잊지 않겠습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로 더욱더 저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스픽스 구독, 좋아요.